이 가격대에 산 사람들 내가 바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멍청이들은 아니야. 오늘 내가 소개할 종목은 오픈도어야. 뭐 많은 유튜버들이 한 번씩 건드렸던 거기도 하고 나 역시 이제 관심 있게 보고만 있었지만 아직 매수는 안 했었던 종목인데 나도 근시일 내에 이번 주 내에 매수할 생각이야. 일단 오픈도어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 일단 많이 떨어져서 산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지만 요 근래 추세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를 봤을 때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고성장주 중에서 사실 시기를 놓쳐버린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오픈도어라는 친구는 아직 시기를 놓친 것 같진 않아서 소개를 할게. 이 오픈도어라는 회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가볍게 설명을 해주면 파이 싸움인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고객에게 침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회사야. 당연히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직접 가보잖아.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집을 가서 살 때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구성으로 돼 있고 구조로 돼 있고 뭐 물은 잘 내려가는지 뭐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텐데 이 오픈도어라는 회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가 가장 의미가 있어. A라는 판매자랑 C라는 구매자가 있다 치면 우리는 이 사이에 B라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B가 이제 중개로 받고 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는데 이 오픈도어는 내가 집을 구매하고 C에게 팔아. 이 집의 이름에 오픈도어라는 명표가 붙는 순간 신뢰할 수 있는 집으로 탈바꿈 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 난 이 회사를 스타트업에서 창업한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서 만들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내 피셜이야. 이 회사가 왜 그렇게 한국인들이 유명하고 많이 물렸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게 나는 이 오픈도어를 옛날부터 좋게 봤지만 한 이유는 단 하나야. 왜냐면 주택 쪽 회사들의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게 되게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이 회사의 비전보다도 구매를 안 했던 이유가 이 가격대에 산 사람들이 내가 바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멍청이들은 아니야. 가격에 산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있어. 당연히 그냥 산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시기 때 구매했어도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그것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진로우야. 이 진로우가 어떻게 보면은 선행 지표거든, 이 오픈도어에. 근데 이 진로우도 내가 처음 봤을 때 가격이 이때쯤이었어, 작년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 있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던 게 나는 저 가격도 사실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틀린 예측을 한 거지. 그때 당시 이 시기 때 왜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느냐면 성장 플러스 실적이 미친듯이 나와서야. 간단해.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비싼 주택의 필요성이 없어진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비싼 동네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어서 뉴욕이나 뭐 맨하튼 이런 데서 교외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재택근무 때문이지. 너무 유명해서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적이라 다들 알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이 진로우란 친구도. 당연하게 오픈도어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오른 건데 왜 내가 오픈도어를 산 사람들에게 그래도 바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픈도어의 재무제표, 성장, 폭, 멀티플 뭐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진로우에 비해 항상 저평가되어 있었어. 왜 진로우는 올라가는데 오픈도어는 그만큼 안 올라가냐, 이럴 수 있는데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안정성 때문인 게 가장 크겠지. 지금 이 오픈도어가 내가 사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워낙
잘 설명한 유튜브들이 많고 똑같아. 그냥 성장 잘하고 있고 시장 확대를 되게 많이 늘리고 있다는 점. 원래 목표하는 원래 이 회사가 과거에는 2, 3년 전에는 보수적으로 미국은 스테이트 개념이니까 주마다 이제 천천히 회사를 늘려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공격적으로 한 번에 많은 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켓 점유율을 높이려고 한다.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딱히 그렇게 호재라고 보지는 않아. 그렇다고 악재? 이런 것도 아니야. 이걸 보고서 드는 생각은 나는 이게 먹힐까? 이런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다 생각해. 사실 이런 주택과 관련된 주식들은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뭐 금리라든지 뭐 다양한 외적 요인에 생각보다 좀 타격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기술주에 비하면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해.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주택 쪽에서의 패러다임을 앞당기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니까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는 이 오픈도어의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생각해볼게. 일단 이 오픈도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그것도 빠르게. 현재 위험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닌데 주린이도 다 알듯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 금방 근시일 내에 뭐 테이퍼링도 있고 여러가지 주택에게 안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다양한 주에 투자를 유치했다. 그래서 마켓 점유율을 높인다고 한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건 그만큼 자기 회사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 금리 올라도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그리고 지금이 확장할 찬스야 라고 주장하는 거랑 같다고. 이런 걸 뿌리는 것 자체가. 두 번째로 다른 고성장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진로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오픈도어의 느린 상승 이유가 많은 유동주식이 풀려서 라고 생각해. 유상증자를 과거에 했던 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저지선 마냥 천천히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기관이 굉장히 많이 근래에 수급을 하고 있다고 보여. 기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야.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도업체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인사이트는 부동산 계열에서의 혁신이 너무도 오래되었다.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되게 커. 일단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가족의 개념이 뚜렷해지지 않는다는 거야. MZ세대라고 할게. MZ세대들이 앞으로도 집을 직접 보러 다니며 살까? 약간 나는 이런 거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호텔 갈 때 누가 앱 보고 사진 보고 이벤트 내용 보고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지금 어때? 야놀자 뭐 여기 어때? 뭐 부킹닷 아고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손쉽게 사진 이미지를 보고 예약하고 서비스를 받잖아. 이런 주택시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없을까? 그래서 나는 특히 이 MZ세대가 집을 구할 시기가 된다면 더 이상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오픈도어라는 로고가 하나의 당연한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 물론 리스크가 크지. 이 회사는 현재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있어. 왜냐면 마켓 쉐어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자신들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편리하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돈이 마진이 안 남아.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냐? 라고 물어보면 이 시장 자체가 안정될 때까지 언제든 그런 위험이 도사르고 있다. 나는 이 가격대가 금방 올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있지만 지금 되게 무섭잖아. 이 회사가 지금 다른 회사에 비해 못 나가는 이유가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나 이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 때문인데, 나는 사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해. 그런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살만하다. 나는 이 사이대에서 매수를 하면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24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오픈도어에 대한 인사이트는